안녕하십니까. 채널로 이야기합시다입니다. 최근까지도 이 동해에 대한 명칭 문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지난 94년 11월 니가다를 중심으로 환일본의 학회가 발족이 돼서요. 동해에 대한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또 학자들의 연구가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데요. 지난달 28일 포항공대 정보통신연구소 중강당에서 한국환동의학회 창립 학술대회가 열려서 우리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 채널로 이야기합시다에서는 한국환동의학회 조직위원장인 포항공대 서유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달 28일 열렸던 창립학술대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술대회는 아침에 한 10시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그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오신 학자들하고 또 기업인들, 공무원들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6편의 논문이 발표가 되고요. 점심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우리 박기환 시장님이라든가 또는 이의근 경북지사님 인사말, 또 장수영 총장님 환영사, 그리고 이제 이번에 회장으로 추대된 한림대학의 이상주 총장님의 또 취임사가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대응 학회라고 그럴까요? 일본의 환일본의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세대 대학의 다가 교수가 지금 수석 부회장으로 있는데요. 그분이 1시간 정도 기조연설이 있었고, 오후에 또 논문이 한 6개 정도 더 발표가 되고요. 저녁 때 리셉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요즘 환동의 저희 이 경제권이나 여러 가지 개발 상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환동의학회 이번에 창립학술대회가 큰 의미가 있지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일본의 학회는 우선 이제 얼핏 환동의 학회는요. 네. 환동의 학회는 이제 동해를 연구하는 그런 이제로 생각되기 쉬운데요. 물론 동해 바다도 연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동의 경제권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연구한다는 그런 학회죠. 그래서 세계의 무대가 아시겠습니다만 지중해에서 대서양, 태평양, 그다음에 이 동북아권으로 옮겨오고 있는데 이 동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고 특히 일본은 이제 동해를 아까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환일본해라고 말하는데요. 환일본해 학회가 94년 11월에 결성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 측 대표로 제가 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이제 예를 들면 환동해권의 경제, 또 경영, 산업 정책이라든가 또 무역, 또 문화, 기술 교류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을 하는 것이 환동의 학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3년쯤 뒤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이렇게 저희 환동의 학회를 창립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계기가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동해권 경제 시대에 대비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조류와 우리나라의 조류를 한번 생각해 볼 적에 세계적으로는 이제 소위 에카나믹 블락이라고 그래서 경제 블락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프타라든가 이시라든가 근데 이제 이 동해권에도 그러한 것이 곧 이제 다가올 거라는 예측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 지금 지방자치제가 이제 작년부터 완벽하게 이제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이 이제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지방 중심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소위 환동의 동해권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을 꾀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제일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일본의 학회가 94년에 생겨가지고 명칭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환일본의 학회가 어떤 국제학회의 표준으로서 설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동해가 잘못하면 일본해로 불릴 수 있는 현재도 뭐 그렇게 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자극을 줬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가 92년부터 환동의 연구회라고 그래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산발적으로 연구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도 그러한 연구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강원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그래서 그러한 연구회 산발적인 연구회들을 힘을 모아서 한번 응집된 학회를 갖는다는 것이 큰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창립 학술 대회를 가졌지만 그 전서부터 말씀을 하셨듯이 연구를 아주 많이 하시고 저희 환동에 대한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많이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번 대회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해학회가 회원이 교수님들이 한 60명 정도, 뭐 전부 교수는 아닙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인데 한 92년이니까 한 5년 됐습니다. 5년 전부터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왔고 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이러한 그 주요 학회 참석하면서 그들 학자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응집된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학회 형태로 발전시키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요. 또 이제 경상북도 뭐 포항시 쪽에서도 굉장히 그러한 것을 갈망을 해왔고 경상북도하고 교류해서 최근에 그 동부가 지방자치단체장 그 회의라는 것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의장국이 지금 경상북도, 우리나라의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그 지방자치단체장 회의 또는 지방자치단체 회의를 해나갈 때 필요한 어떤 그 두뇌 집단, 싱크탱크가 지금 배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환동의 학회를 결성하게 된 그런 이제 계기가 되면서 여기 경상북도하고 도청하고 또 포항시하고 이렇게 같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혹시 이번 학술대회 준비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은 없습니까? 어려웠던 점은 크게는 없었고요. 이번에 이제 다행히 지역 기업들이라든가 포항제철을 위시해서 협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준비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이번에 13개 기업체가 주로 이제 포항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입니다. 뭐 다른 지역도 기업체가 몇 분이 한두 개 있었지만은 많이 도와주셨고요. 전체적으로 학자들 논문 발표도 순조로웠고 뭐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한 가지 어려움은 포항공과대학이라는 대학이 이제 공대 위주의 대학이기 때문에 경제라든가 이런 뭐 행정 또는 이 외교 뭐 정치 이런 쪽의 분야의 그 학자라든가 학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문 발표라든가 또는 그 참석자를 모으는 문제 그런 문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항공대는 이제 공과대학교지만은 동해안 지역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역할을 우리가 중간 매개 역할, 우리가 논문을 다 발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뭐 강원도라든가 경상남북대 다른 대학들도 와서 논문을 발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중간 매개 역할을 한다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예. 네. 이 환웅해권 중추도시로 저희 포항이 자리 잡기 위해서 포항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저희 포항이 환동해권 중추도시로 뭐 부상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사안이 소개가 되는지 참 궁금한데요. 많이 소개가 됐죠. 우선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지만 테크노파크요. 그것도 논문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 이전영 교수께서 발표하셨는데 포항시 연구 같이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2000년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간다. 이제 미국 저는 이제 포항이 뭐 개인적으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입지 조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있는데 거기에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또 이 항구 쪽에 이 바다 쪽에 면에 있고 그다음에 비교적 작은 도시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밑에 그 산호세라고 하는 데가 이제 실리콘밸리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 포항공과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에 비견된다면요. 그래서 그 테크노파크에 대한 플랜이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뭐 제가 발표한 논문은 이제 동해권 발전에 있어서 포항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들, 예를 들면 포항이 나아가야 될 길이 이제 산업 다각화 전략. 산업 다각화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철강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다각화하고 그다음에 첨단 산업에 의한 산업 다각화 전략.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나가기 위한 이제 소위 SOC라고 그러는데요.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그래서 이제 신항만 공사가 추진돼야 되는데 물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국제공항이라든가 도로망의 확충, 그다음에 동해 중부선의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가 작용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재산은 이제 우리가 단위 인구당 지적 인구가 가장 높다 하는 거죠. 뭐 박사학위 수가 뭐 몇 명이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그런 발전 전략들이 이번에 잘 지시됐습니다. 네, 서 교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주제 발표를 하셨다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그 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가 발표한 거는 우선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동해안이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대각선 방향 발전 전략, 그러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러한 그 발전 전략에서 동해안이 일부 소외되어 왔던 건 사실이고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는 환동여권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동해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위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뭐 울산도 있고 포항도 있고 동해, 그 다음에 이제 강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포항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포항이 갖고 있는 비교 우위가 뭐냐? 그것은 두뇌 집단이다. 그러니까 산업 기반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두뇌 집단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소위 하이테크 산업이나 이런 어떤 경제 중심지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에 있다 이거죠. 예, 그런 것들이 제시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 전략으로서 산업 다각화 전략,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기반 시설의 투자 그런 것들에 대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고요. 제가 거기서 뭐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마이클 포터의 경쟁 이론을 써가지고 마이클 포터는 유명한 경영 전략 학자지만요. 우리가 포항이 닥치고 있는 5 종류의 경쟁 세력, 예를 들면 부근의 여러 가지 도시들 또는 잠재적으로 커질 수 있는 일본에 있는 도시들 그런 몇 가지 경쟁 세력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 전략을 저희가 논문에서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포항 지역이 환동해권 거점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 저희 포항 지역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요,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포항 지역은 현재 우리가 볼 때는 거의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보면 상대적으로 없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구태여 우리가 외국하고 비교해서 했을 때 이제 국제화가 아직도 덜 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그러니까 니가다가 이제 우리가 상응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니가다에 서너 차례 가봤습니다만은 이미 국제공항이 이미 개설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항이 상당히 발전돼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현재 무역항이 상당히 미미한 산업항으로서는 괜찮습니다만은 신항만이 되면은 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국제공항이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국제화 부분이 좀 뒤지는데 반면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포항공대라든가 이러한 연구소들 산업 방산가속기라든가 이런 기반 과학적인 교육기관이라든가 기반 구조가 이제 잘 발전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포항이 매년 국제화 정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점은 곧 극복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희 포항 지역과 경쟁이 될 만한 도시는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울산이 경쟁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는 지금 동해하고 강릉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부산도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부산은 위치적으로 조금 남쪽이기 때문에 황해권이나 또는 동남아권 그런 쪽으로 더 치우칠 수 있으니까 순수한 동해권에서의 경쟁 도시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물론 산업화된 굉장히 도시지만은 울산은 지적 인프라가 우리보다 많이 뒤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포화 상태에 있고 도시 환경이 저희보다 좀 열악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중심 도시가 되기에는 우리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다면 강릉과 동해는 어떻습니까? 강릉은 이제 지역적으로 볼 때는 강릉 남북 통일이 되면 강릉이 더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강릉대학 교수님도 오셔서 이제 논문도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강원도의 경쟁 우위 전략은 이제 관광 쪽에 있습니다. 관광 설악산이라든지 이제 관광 자원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동의 경제권 시대에 있어서 이제 많은 관광객을 끌어서 관광 수입을 올리고 그런 측면에 있으니까 이 중심 도시로서의 발전하기는 적합지 않죠. 그러니까 중심 도시의 위성 도시로도 발전할 수 있고 중심 도시가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국제화된 도시여야 되고요. 지적 인프라가 충분해야 되고 산업이 상당히 발전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 공항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저도 외국 여행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 대부분 이제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들어올 때 대개 포항 상공을 먼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보통 기내 방송으로 지금 포항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짐을 싸기 시작하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포항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동해 쪽에서는 최소한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포항에서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포항과 그 환동해권 중추도시 경쟁이 될 수 있는 여러 도시의 그 이점과 단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그 창립 학술 대회 하실 때 여러 가지 주제 발표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외에 또 중요한 그 사안이 있었다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강릉 쪽에서 발표된 게 이제 관광 자원의 활성화 그런 쪽에 이제 강원도의 전략이 또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다가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이제 그 논문이라기보다 이제 기조연설은 그 이 동북아 경제 시대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동북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 조건, 그 마음의 자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상당히 자세히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권에서 발표된 거는 이제 부산의 발전 전략, 그 다음에 또 북한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환동해권 경제라고 하면 또 북한을 뺄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학자들이 과거 4, 5년 동안 연구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모이면서 북한이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남북한 이제 환동해권 경제 시대에 있어서의 북한의 역할 이제 그런 것도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나프타라든가 이시와 비교해서 동북아 경제권, 이 환동해 경제권이 얼마큼 규모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분석 중에 하나는 이 환동해 경제권에서 관련되는 나라가 이제 5나라죠. 북한을 이제 북한 남한을 한 나라씩 친다고 그러면 이 5나라의 비교 우위도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그 발표자는 상당히 환상적인 그 서로 간의 도움 그 보조 관계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경영 기술이 발달된 나라 일본이나 한국 상대적으로요. 그런 나라들은 자원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자원이나 인력이 또 여유가 있는 그런 뭐 러시아, 동러시아나 중국 쪽은 또 그런 경영 기술이라든가 부족하니까 이 경영 기술도 갖고 있고 경제도 발전돼 있고 인력도 충분하면은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경제권에 있어서 소위 협력 관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상호 보완 관계가 아주 묘한 그 보조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제 했는데 그 논문에서 또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협력이 힘든 것은 언어라든가 이 문화가 또 상당히 이질적인 게 많다는 거죠. 특히 언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카나다나 미국이 같은 영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환동해권에서는 4개 이제 남북한을 한 나라로 본다 그러면 4개국이 다 언어가 틀리고 그리고 언어 4개국을 저희가 국제회의를 여러 번 해봤지만 4개국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우스꽝스럽게 이제 영어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전혀 환동해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환일본의 학교에서는 저희보다 3년 먼저 그 동해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3년 동안 보통 어떻게 그 진행을 했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그 환일본의 학회는 이제 94년 11월에 이제 우선 환일본의 학회가 있는 니가다. 니가다가 이제 포항하고 유사한 도시인데요. 거기에는 3개의 그 중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니가다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니가다 대학에는 그 환일본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따로. 그리고 그다음에 니가다 시내에 에리나라고 하는 동북아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라든가 현에서 투자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환일본의 학회 본부가 있죠. 그래서 환일본의 학회 본부는 니가다에서 발족이 돼서 이번에 이제 다가 교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고베현이라든가 시마네현이라든가 그쪽에 그 관련된 그 동해 쪽이에요. 일본 걔네들로서 일본의 쪽인데 일본의 쪽에 관련된 그 도시를 순회하면서 학회를 뭐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학회지가 또 발간돼 있어요. 그래서 환일본의 학회지 저한테는 뭐 계속 보내오고 있는데 그 학자들의 논문을 발표하고 사실은 논문을 발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발표된 논문에 있는 내용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공무원들이라든가 고위 공무원들에게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그 학교를 끌어들이고 있고 그 기업인들은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환일본 학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근데 공무원들하고 이 학자들 간의 결합 상태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환동해 학회는 저희가 기업인, 그다음에 공무원, 학자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학교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일단 가입을 받았는데 기업인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한 20%, 그다음에 학자가 한 50%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 목표는 한 5년에서 10년 내로 회원 한 1,000명 정도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권에 있는 주요 그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거기 있는 공무원들, 주요 기업체 임원들, 그다음에 교수들, 해당 그 관련된 교수들이요. 그런 분들을 다 끌어들이려고 저기 학회에 가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학회 지금까지 많은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에 뒤지지 않으려면요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그 활동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활동 계획은 이제 저희가 1년에 2번 학회를 개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봄에는 저희가 이제 그 환동의 학회 본부는 포항에 사무실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봄에는 요번에 좀 7월에 6월 말입니다만 조금 덥고 그러니까 6월 초나 5월 말 정도에 매년 학회를 개최를 하고요. 가을 학회는 저희가 순회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의 가을은 한 10월이나 11월에 지금 현재 춘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부산, 대구, 뭐 강릉, 울산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발표되는 논문은 그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전부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발표될 때는 되도록이면 그 학회 비용은 그 근처에 있는 기업들의 협찬을 받음으로써 그 학자들하고 그 기업인들하고 상호 협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기조연설이나 이런 것들은 또 거기 해당 저기 지방자치단체장을 저희가 초빙하는 형태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활동 계획 중에 하나는 저희가 중앙하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끼리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중앙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 정부에서 발전 전략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게 이제 현재는 그 재정경제원 산하연구원인데요. 원래 KDI에서 분류해 나온 거기에 동북아 센터가 있어요. 그쪽에 하고는 이미 이제 교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발표되는 논문들이 그쪽에 반영이 돼 가지고 앞으로 중앙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서해 쪽에는 환목포라든가 군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환황해 학회가 이제 아마 결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연구의 형태로는 지금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환동의 학회, 저쪽 서쪽을 중심으로 하는 황해 학회 이런 것들이 이제 응집이 돼가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그 루트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의 어떤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환동의 학회 많은 활동 계획 세워놓고 계신데요. 그 더 많은 노력을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학자나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인들만 결합을 해서는 그 환동해권 중추도시 자리 잡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포항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더 많이 요구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저희 포항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자세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거를 제가 과거에도 뭐 이런 매스컴에서 한두 번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포항 시민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이제 포항은 이 어떤 포항 시민들만의 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동의 경제권에 있어서 하나의 관문이 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상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항이 앞으로 국제화가 된 도시로 가는 것은 뭐 당연한 귀결인데요. 그랬을 적에 이 외국인들이 드나든다든지 그럴 때 이 한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올바른 자세와 그 좋은 거 하고 또 스스로를 좀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국제화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도 국제화 중에 하나일 거고 또 감각적으로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태도, 예절 이런 것들이 전부 좀 더 수준이 향상된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 도덕을 잘 지킨다든가 그런 것들이 포항 시민이 가져야 될 자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산업이 발전이 되고 앞으로 뭐 신항만이 생기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서고 그럴 때 그런 노력을 시민들이 많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그런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그 포항 시민 여러분께서는 문화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예, 오늘 그 창립 학술 대회 말씀도 해주셨고요. 환동의 학회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지 구체적인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신다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환동의 학회가 6월 28일 날 발족을 했는데 이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학회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서울에서 많이 이제 그 본 사무소를 두고 진행돼 왔는데 이것이 포항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데 이제 본부를 두고 진행되는 학회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그 학회가 지역 학회가 아니라 전 지역을 커버하는 우리나라 거의 전 지역을 커버하는 그러한 그 학자라든가 이 논문을 우리가 모아서 발표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 우리가 그 환동의 중심권의 중심 도시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발족된 학회이기 때문에요. 그 포항 시민들이나 이 학자들에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항은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굉장한 발전과 도약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뭐 산업 다각화 전략이라든가 여러 신학면, 이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럴 때에 이 환동의 학회가 그 어떤 지적인 베이스라고 그럴까 기반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아주 충실한 그 일꾼이 될 겁니다. 환동의 학회가요. 그래서 시민들, 뭐 공무원들, 기업인들, 또 학자 이런 게 다 뭉치는 그러한 계기가 이번에 환동의 학회 발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한국 환동의 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발전을 기원드리고요.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동회는 그 명칭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성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포항이 그 환동회권 중추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